왜냐하면 지금 이익이 같다고 보면, 만약에 이익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4배에서 갑자기 7배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028년의 이익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최근 증권사들의,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하이닉스만 예로 들어볼까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얼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중국 문샷 AI 키미 K3와 창신 메모리 상장이 반도체 악재로 이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키미3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중국이 매우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베꼈다는 논란을 지금 피해가기 어렵고 실제로 그런 증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국 밖으로 나와서 쓰일 때 혹은 미국으로 와서 쓰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오픈소스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로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이 복제를 하던 소위 이제 도덕성이라는 건 아예 없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창신 메모리 자체의 기술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기도 이제 속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데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시총 700조짜리 종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절반에 달하는 시가총액인데 이런 종목이 새로 하나 생기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투자하는 금액은 일정한데 700조짜리 새 종목이 생기면 그 종목에 추가적으로 밸런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수급이 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단기적인 문제이고, 중장기적으로는 DUV까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장비에다가 메모리에다가 거기다가 LMM 같은 것들까지 너무 빠르게 쫓아오고 있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 미국의 AI 업체들에게 분명히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흐름과 중장기적인 흐름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 단기적인 수급 압박이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이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이제 커창반, 소위 이제 가창반의 특성은 상장 이후에 5개월간 상한가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의 등락이 더 자유롭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일정 부분의 자금이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기간 40%부터 50%까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건 이익이 무한 증식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실적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됐어요.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실적은, 올해 실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양사 합쳐서 거의 500조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500조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도 늘고 내후년에도 늘고 이런 그림으로 봐왔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죠?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는 안 된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물량을 빨리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소위 네오클라우드 업체, 적자 기업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속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국 쪽의 단기적, 중장기적인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우리가 봤던 이익 전망이 정말 맞나? 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쌓여 있죠. 그러면 이걸 완화해주기 위해서라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ADR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지금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주주환원책이 있을 건데 좀 기다려달라 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것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정말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거 맞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금리와 같은 거시 지표들, 수급적인 내용들, 중국 쪽의 위협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올라갈 때도 우리가 고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올라간 것처럼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건 고점에서 떨어진 폭을 자꾸 주목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올해 저점에서 올라간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여전히
올해 저점에서 보면 1월 2일 날 출발한 그 시작점에서 보면 두 종목 모두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이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올해 출발 이후로 마이너스 난 건 굉장한 문제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발점에 비해서는 충분히 플러스 위에 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떨어진 폭은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향후 실적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실적은 올해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게 나올 거고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물량을 충분히 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에 다시 이익은 크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익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 반도체 주가를 포함한 주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미래 이익을 당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아마 이익이 견조할 것 같은데 2028년부터는 이익이 떨어지거나 혹시 둔화된다고 하면 아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올해는 이익 관점에 전혀 변화가 없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이건 전혀 변화가 없고 갑자기 소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투자 줄일게요라고 해도 올해 실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년, 내후년 실적이 얼만큼 변화하는지가 관건인데 그건 아무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리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익이 같다고 보면 만약에 이익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4배에서 갑자기 7배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7년, 2028년의 이익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하이닉스만 예로 들어볼까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얼마? 만원. 부정적으로 보는데 얼마? 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맞지도 않는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2027년과 2028년의 실적이 우리가 우려할 만큼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에서 발표한 게 10개 회사하고 LTA를 맺었다고 했어요. 그 비율을 50% 이상으로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LTA, 장기 계약을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그 비율을 5%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한선을 지금 시장에서 도는 얘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도는 얘기로는 아래쪽에 마진 하한선을 5%로 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얼만큼 이익이 나옵니까? 삼성전자 70%, 하이닉스 75%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떨어지더라도 %의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익이 옛날에 과거처럼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1, 2월 달, 4월 달에 나타났던 그런 급한 상승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더 마구 늘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전망이 바뀌지 않았다면 무조건 싸죠. PR이 4배 수준으로 온 겁니다. 현재 지금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PR 4배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한 50%에서 70%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익이 빠르게 바뀌는 과정이라면 현재 설사 PR이 4배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신 분들은 지금 더 사기엔 어렵다라고 생각돼요. 이 리밸류에이션 배정이 끝나고 나서 사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충분히 채워넣지 않으셨다면 반등하는 구간보다는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한계는 포트폴리오의 한 40%, 내 투자 금액의 한 30에서 40%까지는 저는 여전히 설사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 넣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반기 강세 전환 시 삼성전기 소부장도 동반 상승할까요? 일단 삼성전기는 좀 빼야 될 것 같죠. 삼성전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건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개년 정도 이익을 당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금리가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다시 금방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금리의 상승이 뭘 의미하느냐? 위험자산의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위험자산의 할인율이 이렇게 급격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3년치 이익을 당겨온 종목에게는 거의 메가톤급 악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그래도 삼성전자 조금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소위 3년치 이익을 당겨온 전력설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으면 반등 탄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도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일단 너무 비싸거나 지금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을 너무 선반영한 종목군들은 지금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소부장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 힘든 장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빅2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그 반도체 빅2마저도 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채워 넣었다면 추가적으로 사시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삼성전자 향으로는 원익 IPS,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향으로는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의 전체적인 변동성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종목도 지금 당장 사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